뉴욕 한인의 눈으로 바라본 미국 사회. 팟캐스트 뉴욕의 소리. 뉴욕의 소리 제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상당히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저희가 그간에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사실은 녹음을 했었는데 장비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음질상 도저히 이건 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녹음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장소가 바뀌었고 저희가 뭐 가라지 밴드가 아니고 가라지 팟캐스트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일명 사랑방이라는 곳인데요. 장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가라지고요. 원래는 여기 주로 베플라 베스트 푸드 로컬 액티비티라는 그 생활협동조합 한 곳에 이제 사랑방이죠. 사랑방인데 오늘 잠시 빌려서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늑하고 좋습니다. 우리 저기 김 대표님 그 차고죠. 차고 사랑방으로 운행 중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차가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한. 그래도 정말 지금 되게 느낌이 좋은 게 그 청취자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기가 이제 아직은 쌀쌀하고 봄이지만 추운데 히터에 오렌지를 구운 이 냄새가 딱 그 고향이 그리운 그 냄새 딱 그 나는 거 있죠. 코가 예민하시군요. 예. 예. 자, 그럼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이름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이 프로그램의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황길재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행 스케치 오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들 아실 테고 최영수 변호사님 좀 개인 소개 좀 자세하게 조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한 16년째 지금 변호사로 있고요. 지금 현재 총영사관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대표님 집 옆집에 사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시는 업종은? 네, 주로 하는 게 이민법, 그다음에 상법, 형법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 변호사님 모시고 있다가 저희가 2부에서는 미국 이민에 대한 얘기 좀 자세하게 들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1부에서는 또 김동찬 대표님의 미국 정치, 김동찬의 미국 정치 코너 제가 고정을 아예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김동찬의 미국 정치 전망대. 샌더스가 이번에 또 3연승 했더라고요. 그래도 압도적으로 3연승을 했죠. 예. 3연승을 했는데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앞으로 남은 거 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 그러기엔 조금 그러니까 불이 조금 너무 늦게 붙은 게 아닌가. 사실은 처음부터 얘기는 했던 거고 이제 지금은 백인들이 밀집한 지역들 좀 들어가고 그것도 좀 배운 백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원으로 들어오는 대혈투에서 그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이제 흑인들이나 라티노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그 마이너리티는 그동안 많이 들어본 정치인들의 이름에 좀 익숙해 있고 샌더스는 처음이죠. 그리고 사실 샌더스도 흑인 민권 운동을 할 때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이 양반이 그동안 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흑인들이나 이런 쪽에는 민권 운동이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의 신념이 이제 그런 쪽이었고 학교 다닐 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했는데 어쨌든 백인 좀 배운 백인들 층에서는 식자층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젊은 층들, 대학생들 층에서는 이제 샌더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제부터 그런 백인들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샌더스가 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를 알고 미국의 현 모순점들을 알고 그런 이제 백인층들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남은 모든 예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처럼 막판 짓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럼 김 대표님 그러면 남은 예비 선거가 이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예. 어떤 주들이 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되게 큰 주들 뉴욕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이 주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는 데가 이제 워싱턴 DC
워싱턴 DC는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 네. 예, 그 워싱턴 DC에서 또 마지막에 이겨야 되고,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승복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번에 샌더스는 뭐 워싱턴 DC까지 가지 않겠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우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샌더스 측에서는 이 여파를 몰아서 미국 내에 진보 운동을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판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샌더스가 사실 이 모금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잘된 모금으로 동력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반면에 힐러리 후보는 상당히 승기를 잡았는데 2,000불 이상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한테 2,000불을 받을 수는 없고 한 번 회기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2,700불인가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받기가 힘드니까 그야말로 힐러리의 선거 자금은 큰 이 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댐에 물을 다 퍼다 쓰면 비가 와갖고 물이 고일 때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샌더스는 계속 샘솟는 샘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불 미만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80%였기 때문에 계속 10불, 20불 받더라도 선거 자금이 모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주가 대의원이 제일 많은 주들이잖아요. 거기서 캘리포니아 제일 많고 이제 뉴욕은 텍사스, 조지아 그쪽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쪽만 어떻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캘리포니아에는 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근데 뉴욕은 워낙 소수계들이 또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런 판단이죠. 또 힐러리 또 예. 홈그라운드고 홈그라운드죠. 힐러리가 실제적인 정치를 뉴욕에서도 시작한 거니까요. 그리고 얘기하는 건 조직력 아닙니까? 탄탄한 조직력 아닙니까? 힐러리 그 후보가 갖고 있는. 그렇죠. 힐러리 후보는 모든 스태프들이 페이드 스태프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샌더스는 밸런스.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별로 또 안 나가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워낙 이게 늦게 좀 중간에 초반 승기를 잡았다가 중간에 이제 샌더스가 놓쳤다가 좀 다시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 거라서 뭐 상당히 어렵지만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 진짜 뭐 만약 역전극이 벌어진다면 이만한 드라마틱한 그 전세 이게 드라마가 없죠? 이변이죠. 그렇죠. 이변인데 그렇죠. 압도적으로 앞으로 이기게 됩니다. 지금 뭐 하와이나 지난번 이겼던 알라스카는 사실 뭐 다 코커스가 얼마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런 곳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런 흐름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도 이어져야 됩니다. 물론 뉴저지는 샌더스가 유리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백인들이 절대 있고 뉴저지는요. 뉴저지 전체 유권자 등록 가능한 사람들 만 19세 이상 중에 90% 유권자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뉴저지가 생각보다는 이 정치 열기가 높아요. 또 반면에 공화당은 거의 뭐 트럼프로 이제 좀 굳어져가는 분위기인가요? 좀 뭐 잡음도 좀 있고 하던데요. 뭐. 예,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선수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그냥 공화당을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인데 어떤 조직이든지 굴러온 돌이 그 박힌 돌들을 빼내려 그러면 탁월한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공화당을 봉숭아학당으로 만들고 그렇죠. 또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사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공약들을 보면 미국이 이제 세계 정치에 왜 우리가 쓸데없이 돈 들여가고 경찰 노릇하느냐, 우리 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불개입주의, 그 다음에 또 미국을 이렇게 만든 그동안의 이 재벌들라고 할 수 있는 그 대기업들, 특히 이제 월가 1%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거침없이 이제 공격을 했죠. 근데 그런 내용에서는 사실 샌더스하고 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데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기성 정치권들을 너무 모욕을 주면서 했어요. 그리고 또 상대편 2등을 하고 있는 이 테드 크루즈 하고 있는 진짜 이거는 무슨 대통령 후보 선거도 아니고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참 공화당 트럼프가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이 공화당이 자칫하면 박살날 그럴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급력이 참 대단하네요. 예. 참 요번에 그 벨기에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한 그 후보들이 각 후보들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벨기에 테러 사건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주가가 올라갔죠. 왜냐면 트럼프는 뭐 우리는 무슬림들 못 들어오게 하고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확실한 입장을 가진 거고 사실 이게 좀 애매해요. 무슬림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슬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테러가 일어나고 하니 그러니까 소수계를 껴안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죠. 곤혹스러운데 죄를 확실하게 트럼프는 쟤네들 절대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쫓아내야 돼. 장벽을 쌓고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우리 백인들끼리 잘 살면 되지 뭐. 솔직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 쪽에서는 역시 트럼프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이고 이제 이게 본선에 가게 됐을 경우 트럼프가 또 쓸 수 있는 호재 중에 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어떤 어린애가 소리 벨기에 이러면서 이렇게 그 플래카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애가 무슨 테러 분자다 아니고 뭐 죄가 있나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IS가 만들어진 게 IS 동력이 이라크 시절 사담 후세인의 군사들이고 그 다음에 리비아의 가다피를 이제 폭격하고 가다피를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다피의 저주라고 하는데 리비아가 그동안은 난민들을 막는 역할들을 해왔고 지난번 그 휴스턴에 갔을 때 그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렇게 운전해준 사람이 나이지리아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나이지리아는 영어권인데 네. 이제 좀 아프리카 지역이 좀 경제적으로 어떠냐 그랬지만 so bad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도 잘 사던 시절이 지나갔다고. 누 언제 아프리카 잘 산 시절이 있었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 하는 말이 가다피가 있을 때는 차를 사면 정부에서 차 산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대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갖고 아프리카에서 간 사람들이 리비아에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좀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는 뭐 리비아는 다시는 그와 같은 시기로 오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어쩌다 리비아가 그렇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뭐 원래 그 리비아 지역이 베두인족들하고 되게 싸나운 민족들이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다피가 전적인 분들이었죠. 철권 통치로 딱 하면서 그린 혁명 해갖고 녹색 혁명 해갖고 우리 동아건설이 가갖고 그냥 수로하고 했잖아요. 그건 다 파괴되고 완전히 구석기로 돌아갔대요. 근데 일단 거기에 폭격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이 반군들 손에 넘어갔는데 그게 다 아이시스한테 가고 또 시리아 반군 시리아가 그렇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에서 시리아 반군들에게 무기를 줬잖아요. 나중에 하여튼 그게 다 아이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 뭐 아이시스가 다 미제 물건 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클린턴 장관이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본선에 분명히 나가면 만약에 공화당이 그 누가 되더라도 아이시스를 누가 저렇게 만드는가는 힐러리를 물고 늘어질 거예요. 힐러리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 반론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뭐냐면 매파들이 만들어낸 결과죠. 이게 그 지역의 역사적 상황들을 파악하고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독재에 대해서 저항했으니까 독재자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반군들에게 막 지원을 했던 결과가 그 반군이 그냥 반군이 아니고 아이시스였다는 거죠. 나중에 뭐 지금 그거 지금 뭐 막느라고 그리고 완전히 중동 지역을 완전히 그냥 피바다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참 역설적인 힐러리도 매파잖아요. 어떻게 정치적 힐러리는 이제 그 키신저를 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지 개입하는 아주 적극적인 매파죠. 그리고 클린턴 때도 사실 평양을 폭격해야 된다고 했던 그 그룹들이에요. 왜냐면 키신저를 따르고
그리고 키신저 시대에 중국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이 동남아시아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들어가서 뭐 베트남 전쟁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전쟁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날 샌더스 그랬잖아요. 힐러리 보고 당신이 믿는 당신의 스승 키신저가 한 게 뭐냐고. 키신저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미국이 가장 최악의 국무장관이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캄보디아를 공격해갖고 캄보디아에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킬링필드 같은 게 만들어지게끔 했고, 그래서 뭐 공산주의를 막는다 그래놓고 어느 날 키신저가 날아가갖고 그 중국에 가갖고 악수 좀 하고 그러더만 미국에 있는 공장을 다 중국으로 옮겨갖고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적인 매파. 근데 매파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힐러리,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는 다 이제 주랍한 마르코 루비오, 그 다음에 티피컬한 매파 잭 부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드랍 됐는데, 공화당의 이 민심들도 뭐냐면 왜 미국이 해외에 간섭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불개입주의 원칙을 내세운 트럼프하고 사실은 이 테드 크루즈하고가 그 안에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 민주당에서도 버니 샌더스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불개입주의를, 외교에서 불개입주의를 내세운 게 커다란 하나의 동력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뭐 참 세계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근데 한국 정부도 격동기 속에서 있는데 너무 세계 정세가 좀 동떨어지게 국내 정치에 뭐 그런 남북 관계를 또 이용하고 이런 모습 같아갖고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국은 잘 모르지만 한국 보세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영향권에 한국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제일 잘해야 될 게 국력을 다 모아해야 될 거면 외교거든요.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는 외교부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교부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은 그 국가의 전략적 목표, 국가의 철학, 외교 철학. 그러면 국가의 외교 철학은 그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 여당이죠. 여당의 외교 철학이 공무원들에게 지도 인용을 가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 이렇게 보면 뭐 어떤 여야에 간에 외교 철학이 없고 외교로 중요한 것도 다 내치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국가적 이익에 필요한 외교적인 상황들을 다 내부의 적들을 치는 것, 그런 걸로 이제 사용이 되어 버리니까 안타까운데, 이 한국이 외교에 모든 국가 명운을 걸고 하지 않으면 한국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 차기 지도자를 뽑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또 이제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 문제로 좀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번에 그 정승진 후보가 출마를 했더라고요. 16지구에. 사실은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한인 중에서 가장 빠른 선출직 정치인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정승진 후보를 뽑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몇 년간 쉬면서 이렇게 좀 그랬고, 또 그래서 지금 랑킴이 또 됐었고, 또 그 이전에는 또 고 김철원 변호사가 사실은 또 정치에 도전하지 않겠나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불의의 또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참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16 선거구는 또 어떤 것이고요? 예, 16 선거구 그 지역구가 토비엔 스타비스키, 토비엔 스타비스키 남편이 자리를 이어받았고, 이 두 부부가 그 지역을 35년 동안 주상원회원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막강한 토비엔 스타비스키.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모든 시니어 센터에 엄청난 자금을, 주정부 자금들을 끌어와갖고 시니어 센터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노인 경로센터인데 거기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누가 도전을 해도 토비를 지지하는 5천 결사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하면 토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5천 표는 무조건 개런티. 그러니까 그거를 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넘으려 그러면 적어도 6,000표 이상은 가져야만 장담할 수 있는 건데 토비의 표는 뭐냐면 이 퀸즈 지역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여기 이야기하면 파리머신은 뭐냐면 당이 결정하면 따라가는 그 표가 토비에게는 5,000표가 있는 거예요. 5,000표. 그 파티 머신. 그렇죠. 파리머신들. 예. 파리머신들이 있는데 그 표를 넘어야 되는데 그 파리머신들은 똘똘 뭉쳐있는 표고 사실은 토비가 뭐 지난번에도 선거운동을 안 했어요. 돈도 안 쓰고 근도 5,000표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위험하다 생각하면 돈을 쓰겠죠. 그렇게. 돈을 쓰면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새누리당이 뭐 이렇게 대구에서 정치 치르는 거하고 선거 치르는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네요. 뭐 그보다 더 하죠. 예. 왜냐면 35년 가까이 여기를 이제 토세리네. 토고세요. 유대인이고 한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소수계들이 많아요. 한 반 정도가 소수계라고 볼 수 있는데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는 그렇게 차지 않은데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율에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74%가 백인 유권자예요. 아, 지금 이제 80%에서 내려온 거네요. 네, 74%가 백인 유권자고, 네. 그 다음에 13%가 흑인 유권자고, 11%인가 그게 스페니시고, 그 다음에 3%가 에이션이에요. 근데 에이시언들이 왜 그러냐면 에이시언들은 한국,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자국에서 투표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선거에 대한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 인도에서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와도 투표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토비스타비스키 지역이에요. 서남아시아 이쪽. 그래서 이 양반들이 숫자는 많아도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참여율이 되게 약한 거죠. 낮은 거라서. 근데 그 지역에 또 주이시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제리맨더링이라 그러죠. 선거구 재조정할 때 어떤 데는 막 용 모양으로 선거구 재조정하는 데도 있고 어떤 닭 모양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구만 따라락 잘라갖고 그리고 토비가 또 그 지역에 잔누라고 지난번 시장 후보로 나왔고 감사원장 했죠. 예, 열심히 하셨잖아요. 장기적으로 위험한 존재니까 잔누를 그 옆에 있는 토니 아벨라 지역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누가 지난번 느닷없이 자기 베이스를 두고 자기만 싹 토니 아벨라로 가 있어갖고 선거를 나와서 결국은 떨어졌죠. 아니,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정성진 후보가 이제 나왔는데 정성진 후보가 믿는 것은 소수민족 연합이죠. 소수민족 연대. 근데 거기에는 그 중국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쪽 한국표도 좀 있고. 근데 문제는 솔직히 말해 중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자국의 속국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별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면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안 찍어요. 백인을 찍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좀 낮게 보는 그런. 그렇죠. 우리를 깔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 표를 믿고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트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트인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 특히 타이완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 연대하면 중국표를 일단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히스패닉도 좀 있고 서남아시아 쪽 사람들 좀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서, 문화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정성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연합군의 대표가 될 수 있어야 되는가라는 대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정성진 후보가 잘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토비 지역 토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토비가 오랫동안 같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중국의 시의원 피러쿠 그 다음에 그레이스맨 연방하원의원 그쪽하고 되게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오면 피러쿠 그레이스맨은
그쪽으로 인도하겠네. 뭐 공개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같은 에이시안이 나왔는데 에이시안을 지지한 이런 거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지난번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퀸즈 민주당의 그 당 이 지역의 최고 이 의장이 누구냐면 조셉 크라울리예요. 조셉 크라울리 지금 민주당 랭킹 멤버 2 or 3가 되거든요. 이 넘버 1이 지금 그러니까 뉴욕시 민주당에서 아니요. 아니, 민주당 전체 전국구로 예, 전국 민주당의 랭킹 멤버 3 정도 돼요. 지금 랭킹 멤버 2가 원내 총무인 그 스탠리 호여인데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양반이 랭킹 멤버 2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랭킹 멤버 1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당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퀸즈 민주당이 조셉 크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 엔도스를 딱 하면 기본적으로 수천 표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란킨 같은 경우도 지난번 처음 선거에서 되게 어렵지만 그 지역구 44지역구의 민주당 파리 머신들이 1200표가 있어요. 파리 머신들이 란킴에게 짜고고 나머지 몇 표만 가버리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거든요. 토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 이 지역에서는 당의 엔돌스를 받지 않으면 참 어려운 지역이 물론 엔돌스를 받지 않고 된 경우도 뭐냐면 그레이스 맹 지금 연방 하원의원 그레이스 맹이 처음 주 하원에 나올 때 되게 힘들었죠. 어려웠는데 당의 엔돌스를 받지 않고 그때는 잔누 사단이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않고 그 지역에 중국과 한국계 연합으로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피러구가 공화당으로 나와갖고 민주당하고 본선에서 붙어서 그냥 피러구가 이겼어요. 왜냐면 피러구는 그 동네 약국을 하면서 중국계 좀 약국을 하면서 동네에 누가 와서 무토가라고 하면 300불, 200불, 300불. 피러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 덕을 잘 쌓아요. 그래서 피러구는 솔직히 중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말이 그렇죠. 달변가가 아니죠 전혀. 그럼 중국말인지 영어인지도 일단 구분이 안 가고. 예. 저 옆집 아저씨 같아요 만나보면 진짜. 그 동네 약국 아저씨예요. 예. 아주 오래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냐면 잔누는 똑똑하다. 그리고 그레이스는 귀엽고 우리가 아껴야 된다. 피러는 사랑해요. 피러. 중국 사람 피러를 사랑. 근데 피러구가 한국 사람도 피러구를 사랑해요. 맞아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 중에 피러구를 욕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주위 못 봤어요. 예, 그 정도로 이 양반이 키도 조그만하고 말도 어수룩하고 그런데 덕을 베풀었어요. 여기저기에다가. 그런 피러구가 민주당은 너무 강력하니까 공화당으로 나가고 완전히 저기 블룸버그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시운이 되는데 이 피러구 또 분명히 토비를 지지할 거라고요. 그리고 정성진 후보는 과거 한번 나와갖고 민주당에서 디스트릭 리더, 그다음에 지구당 위원장, 디스트릭의 하원 지역구에 파트 A, 파트 B로 나눠갖고 A, B마다 여성 1명, 남성 1명, 지구당 위원장을 이렇게 해서 4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 내에 선거가 있으면 보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디스트릭 리더 자리를 줬는데 그때 당에 충성을 하고 당이 자 이번에 나가라 이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토비한테 도전을 해버렸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당에서는 아웃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뭐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지역구는 란킴이 나가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란킴이 이제 자기 하원 지역구를 넘어가면 바로 그 상원 지역구니까. 근데 이 80이 넘은 이 할머니가 그 자리를 안 내놔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이 지역을 민주당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팍사이드라는 그 선거 캠페인 전문을 하는 그런 지역, 그런 그 컴퍼니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팍사이드의 주요 먹을거리를 할머니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할머니가 빨리 리타이어 할 수가 없어. 아들을 위해서 좀. 네. 그래서 아들 노래 잘 되서. 네. 그래서 이 우리 란킴이 도전하려고
또 하고 또 이 랑킴이 바닥에서부터 노조라든지 이런 지지들을 자기 쪽으로 계속 만들어가 있는 도중에 이번에 한번 해볼까 그런데 정승진 씨가 먼저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란이 나오지를 못하죠. 이번엔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고. 그 지금 나와도 잘 토비한테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좀 기다리는 것도. 지금 나오는 것은 당에 대한 항명이죠. 네, 그렇죠. 이 당은 공산당, 민주당 뭐 할 거 없이 당은 독재예요. 그러니까 다만 공산당은 당이 직접 나라를 다스린 일당으로 다스린다는 거고 이런 공화제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그 당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갖고 잡고 이제 다스린다는 거다. 그 차이가 뭐 있는 건데 당에 항명하면 그거로서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앞서서 테렌스 팍이라는 분이 있었죠. 테렌스 팍이 사실 시의원도 출마하고 주 하원에 출마하고 했지만 결국은 당에서 조금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지 않고 당의 로열티를 안 보이고 거기도 똑같이 디스트릭 리더 자리를 줬거든요. 디스트릭 리더 자리를 주는 것은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상비군으로 준비해 놓는 건데 당에 항명을 하면서 아웃. 그래서 더 이상 도전을 할 수가 없는, 도전을 해도 당에 의해서 철저히 봉쇄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지원이 아니고 당의 절대적인 방해를 받으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런 예가 있죠. 뭐 그레이스 같은 경우 뚫고 난 예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1부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또 잠시 이어서 2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